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용입니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혀서 전해드리는 본격 편파 방송 더 락커룸. 자, 목요일에는 진보 패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자, 민진영의 JYP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예, 자, 오늘 수능이 끝났습니다. 예, 우리 박 변호사님이 저는 이제 딸은 내년에 수능을 있습니다. 내년에 예. 우리 원장님은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 잘 쉬시고, 자,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이재명 대통령까지 공격을 하고 있고,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실과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다시 한 번 더 밝혔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고 이어갑니다.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하셨습니까? 뭐 그런 사실 없습니다. 네.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서면을 했을 겁니다. 만약 일선총에서도 서면으로 안 하셨죠? 일선총에서 그거 위법입니다. 지휘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서면으로 지휘할 걸 요구했을 겁니다. 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하셨습니까? 저는 뭐 반대한 건 없습니다. 저는 뭐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하지 자체를 않습니다. 저는요. 대통령실과 의논해 갖고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든 뭐 정치적 책임을 저는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 정권 하에서 일종의 정치보복적인 어떤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이걸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예, 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요구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대통령실과 소통한 적 없다, 또 본인이 직접 지시한 적 없다,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만석 대행이 결국 사표를 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노만석 대행, 뭐 리더십 붕괴 이런 등등으로 아마 사표까지 사의 표명을 한 걸로 보이는데,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저희요.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되냐? 제가 법조인입니다. 예, 변호사. 이런 일 항소 매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용어부터 틀렸어요. 항소 포기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불항소입니다. 불항소. 7일이라는 시간을 못 하면 그냥 항소 안 한 걸로 보는 거고, 항소 포기는 뭐냐면 그 7일 안에 내가 하지 않겠다고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을 때 그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부터 사실은 잘못된 용어예요. 항소 포기서를 내야지 포기서. 예, 포기다. 항소 포기서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용어부터 틀린 용어를 지금 쓰면서 정치적으로 공방을 하려고 딱 삼각 같아요. 검사들, 삼각, 검사들, 국민의힘 정당, 언론의 일부, 그러니까 삼각이 딱 돼가지고 여기서 신이 나서 이제 하는데, 신났어요. 사실은 저는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될 거리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적절한 어떤 항소를 하지 않는 적절한 이유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 그게 논란이 될 수가 없는데 아마도 두 개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건 자체가 네. 이제 포기라고 쓰면서 외압으로 이렇게 보고 싶고, 피해자 코스프레. 예, 외압. 두 번째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 예. 그 두 가지를 합치면 최근 조선일보 제 보도를 보면서 알았거든요. 이거 박정훈 대령건하고 매치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정책적 공방으로 봅니다. 사실 그 정책 공방으로 박정훈 대령 그 최병 사건 수사 무마시켰던 그거랑 이 사건이랑 같게 만들려고 지금 검사하고 국민의힘하고 일부 언론에서 하고 있는, 우리도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잖아요. 예. 영 다른 거고요. 그래서 되게 사실 스트레스 받아요. 얘기 자꾸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다. 박진영 원장님. 저는 뭐 스트레스 받지는 않고요. 죄송해요. 저는 스트레스 받네요. 국민의힘과 검찰이 신나서 공격하는 것 같은데, 예. 바로 이 되치기를 당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게 보면요, 예. 검찰 수뇌부와 그 중간급 간부 이상들이 이 정부의 약점을 잡고 뭔가 한번 딜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근데 이 정부가 꿈쩍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 과잉 충성하면서 조작 또는 권력의 핵심부들을 무마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싹 다 드러나 버렸어요. 예.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오히려 역공이 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명이라든가 또 그 공무원의 품위 유지라든가 다양한 규칙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는 이 사람들이 되치기를 당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대행이 그 왜 물어봅니까? 법무부 차관한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물어보면 되잖아요. 본인이 하려고 안 했으면. 물어보고 그냥 항소하면 되잖아요. 예. 그걸 왜 물어봐요? 그건 뭐냐? 정권의 눈치 한번 살짝 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살짝 이번에 접어주면은
과거에 우리가 조작했던 것, 대장동 관련해서 왜곡되었던 것,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수사 때 핸드폰 맡기고 수사했던 것들, 윤석열 시간에서 날짜로 변경됐을 때 검찰총장이 항소 포기했던 것들, 예. 이런 것들 한번 희석화시켜 볼까? 이런 장견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정성호 장관이 정확한 법률적 행정적 답변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 지휘권도 행사하지 않고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고 싶으면 항소하면 돼요. 안 한 거예요. 예. 자기들끼리 슬쩍 찔러보고 안 해놓고는 왜 이걸 법무부 장관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장소영 딱 때 그런 상황이에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내면 하면 되는 돼요. 건데 하면 돼요. 지금은 안 되지. 지금은 안 되죠. 7일 안에 하면 되고 우리 검사징계법 얘기가 요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검사징계법이 이제 공무원들하고 다르게 검사는 특별한 어떤 대우를 해주겠다는 건데 그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결국은 어떤 짓을 하더라도 거의 징계 안 받아요. 항소해도 돼요. 항소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왜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항소 안 한 사람이 책임인 거예요. 굳이 따지면 항소 안 한 사람한테 언론도 욕을 해야 되고 국민의힘도 욕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되게 서울중앙지검장에 멋있게 사퇴를 하는 건 네. 검사들 수사권 지켜주고 항소하면서 멋있게 사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검찰총장도 머리 법무부 장관 지휘권 행사하면 오케이 나 물러갈게 뭐 네. 이러면서 나가는 건데 이건 전혀 그렇게 아니고 모양이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과거에 보세요. 네.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그렇죠.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김종빈 검찰총장. 지휘권 행사하니까 네. 사표냈잖아요. 사표내던가. 네. 그 지휘권 행사하면 사표내던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987 영화에 보면은 하정우 검사가 그러네. 그 군사 정권 시절에도 이거 그 시체를 이렇게 부검하고 부검. 이런 것들을 네. 끝까지 지켜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사표 정의로운 검사는 그런 거예요. 예. 왜 정의로운 검사인 척하면서 항소 안 해요? 아니, 그래서 그게부터가 이상해요. 단초가 좀 잘못된 뭔가 거예요. 이상하고. 그 맥락이 안 맞는 걸 네. 계속 주장을 하니까 네. 어거지 주장이 많이 보여요. 네. 대부분 어거지 주장이에요. 지금. 예. 자, 근데 이제 장도혁 국민의힘 대표는 굉장히 지금 힘을 얻고 노만석 사퇴는 꼬리 자르기다. 대통령은 막 탄핵 얘기 나오고 정성호 장관 책임져야 돼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맥락도 안 맞잖아요. 탄핵도 말도 안 될 뿐더러 갑자기 사퇴는 또 왜 사퇴를 합니까? 뭐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왜 사퇴합니까? 본인들의 어떤 주장에 어떻게 보면 가정을 해가지고 그 설사 또 그래 했는데 뭐 증거가 없을 뿐더러 사퇴할 수 있는 상황인가 모르겠거든요. 근데 사퇴에다가 탄핵까지 아주 급하게 앞서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배준영 의원도 이제 질의하는 거 보면 대통령실과 왠지 소통도 반드시 있었던 것을 확정하고 지금 그렇죠. 말씀하는 그런 것 질문이 같은데요? 잘못된 거. 왜냐하면 그것도 제가 계속 얘기드리지만 예. 그 국민의힘 개통의 그 정당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민정수석을 통해서 윤석열 예. 특히 예.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래 했는데 니들도 그래 했겠지. 당연히 지시 있었겠지라고 계속 하는데 네. 잘못된 질문에 잘못된 연속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돼지 눈에는 봅니다.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네. 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요. 시간의 추를 되돌려 가지고 윤석열 정권 시절에 검사들이 예. 휴대폰 맡기고 그렇죠. 김건희 조사를 갔을 때 음. 그때 윤석열 사퇴하라.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야죠. 맞아요. 그리고 박종훈 대령. 박종훈 대령 관련해서 항명파동 일어났을 때 그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야죠. 그때는 왜 말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아무런 증거도 없고 전혀 교감도 없는데 뜬금없는 봉창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검사들이 이제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남욱의 진술 변경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대장동 사건에서 뭐 실형 다 됐고요. 사실은 항소 안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안 해도 큰 문제 없을 정도로 구형한 거에 아주 많은 형을 받았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 남욱이 계속 진술을 바꾸고 남욱, 정민용 등등이 진술을 바꾸니까 유동규는 7년 구형에 8년을 지금 선고를 받았거든요. 넘치게 받았어요. 지금 항소 잘하면 돼요. 항소 공소유지를 잘하라고. 잘하면 되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진술을 바꾸는 거는 결국은 네. 유동규의 어떤 진술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작, 왜곡을 했던 사람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제껏 검사징계법이나 이런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검사들이 왜곡해도 대충 넘어갔는데 조작시키거나 위증을 시키거나 뭐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위증 교사죄나 모의위증 교사가 범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막 그게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수사팀은 그래도 수사를 좀 제대로 했다. 1차는 잘했는데 2차가 2차 문제입니다. 강백신 검사가 네, 그 투입된 팀이죠. 이후에 그 네. 2차 팀에 좀 수사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그렇죠. 하고 이 있는 거죠. 팀 2차 팀에서 대부분
부분 얘기하는 거고 그 검사장 지휘관 지휘 라인이거든요. 그분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항명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어떤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항명합니까? 그렇죠. 정신 나갔습니까? 아니 저는 이게 이제 뭐 날짜를 뭐 시간으로 계산했던 날, 예. 혹은 직시한 거를 검찰총장이 포기했던 날, 그때 좀 우리 검사들이 좀 멋있는 모습을 보였다면, 네. 아 그럼 우리 검사들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뭔가 방해도 하는구나 싶은데 이게 너무 선택적이니까. 그렇죠. 지금 보니까 살아있고 죽었고 간에 그냥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아, 조직 그런가요? 같아요. 아. 그냥 저는 그래 보여요. 자기들 이익이지 뭐 남의 국민의 이익보다는 검찰이나 검찰 관계된 국민의힘이 지금 검찰 편을 들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간다고 보이지 무슨 정의가 여기 있습니까? 얻은 정의가 있어요 여기가. 검찰들이 착각한 것 같은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정부의 권한대행이니까 저 사람 때리면은 이재명 정부에서 움찔해가지고 타협책을 내겠구나. 예. 자, 그다음에 우리 검사장 전국 회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식의 수순을 짰던 것 같아요. 예. 역대로 정권과 딜할 때. 근데 이재명 정부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 검찰이든 이재명 정부 검찰이든 문재인 정부 검찰이든 다 개혁의 대상인 거예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 사퇴한다고 하는 변을 보십시오.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무슨 진짜 정말 화가 났습니다.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면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래서 나는 사퇴한다라고 해야지. 아하. 무슨 깡패입니까? 조직을 지키게? 지키지 못해서. 그 부분도 있었네요. 없어질 조직을 뭐하러 자꾸 지켜요. 원래 예. 같으면 저 같은 여당 패널이 현직 검찰총장 방어해야 돼요. 아무도 방어 안 해요. 그렇죠. 상황이 변했다는 걸 이 검찰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지금 이제 또 그 법무부를 공격하는 포인트 중 하나는 이제 정성호 장관이 신중히 판단해라 요 말씀을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장관의 얘기니까 이게 강압으로 들렸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래 따지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다 범죄가 되고 다 강압이고 외압이에요. 박정훈은요. 박정훈 대령은 그래가 자기 목숨 걸고 다 방어하고 했잖아요. 네. 아니 조선일보에서 음. 박정훈 대령과 판박이 사건 이렇게 나오길래 아.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박정훈 대령은 저래가 구속될 뻔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그 검사들은 징계도 안 맞아요. 검사 징계법이 있기 때문에 뭐가 겁이 나가지고 그걸 다 해 안 들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렇게 8년이 모자라고 싶으면 더 하면 되는데 그걸 갖고 외압이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냥 하면 되는데 내면 하면 되는 돼요. 건데 아니, 내면 그냥 되는 건데. 신중하게 판단하든 뭐 엄격하게 판단하든 고민을 하든 대충 고민하든 네. 그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무시하면 돼요. 그 검찰 지휘부가 약간 좀 눈치를 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눈치를 보고. 제가 그러니까 봤을 때 눈치라기보다는 예. 간 본 거예요. 그래서 간을 보죠. 예, 이 검찰이 해체된다고 하기도 하지요. 수사 기소 완전 분리됐지요. 여기에서 또 우리 과거에 저질러 내온 악행도 있지요. 이런 것들을 무마하려면은 그렇죠. 어떻게 한번 딜을 할 것인가 이렇게 간 본 거죠.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좀 고려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아주 비겁한 스스로 표현입니다. 고려한 거죠. 스스로 고려한 건가요? 아주 비겁한 표현. 그래, 스스로. 용기 있는 자면은 그런 예. 표현 안 씁니다. 그렇죠. 항소하거나 예. 아니면 입국 다물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요즘 검사들 기계가 무너졌다. 옛날 검사들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이슈와 관련해서 또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큰 애정을 갖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 연일 뭐 난리 났어요. SNS에 지금 매일 뭐 수백 자씩 글을 쓰고 예 방송도 많이 하고 계시고 이게 뭐- 공개 토론 제안하고 계시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좀 답답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막 이해는 해요. 예 국민의힘을 때릴 만한 거나 윤핵인 그쪽을 때릴 만한 거 이슈에 차별화. 가기는 힘들고 예. 그렇다고 이 정부를 뭐 할 건 없는데 이게 자기한테는 또 검찰이기 때문에 맞아 떨어져서 하긴 하는데 예. 되게 이제 반복을 하는데 음. 실제로는 본인도 연관성이 사실 없잖아 있거든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동훈 이제 법무부 장관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때 있었던 일들도 사실은 여기 대장동 사건의 뭐 본류는 아니지만 다 합쳐서 검찰의 상황이라고 보면 예. 한동훈 장관이 이거 말할 자격이 사실 있을까요? 음. 토론하면 질걸요. 이길 그래요? 수 있을까요? 저랑 좀 해봤으면 오 정말? 안 하시겠죠. 이거는요 토론의 영역이 아니고 저는 조사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조사. 검찰 과거사 조사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손준성 고발 사주 사건 의혹 사건에 예. 분명히 한동훈
전 대표가 관련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징계권 물론 뭐 본인이 장관 끝난 다음에 그게 뭐 소치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예. 장관 시절에도 연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과 오랜 시간을 같이 한 팀을 이뤄서 검사 일을 봤습니다. 수많은 연관성이 있을 겁니다. 예.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과거에 검찰들이 했던 왜곡된 것들 속에 완벽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저는 이 상황을 가지고 뭐 특검을 하자, 국정조사를 하자, 토론을 하자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예. 그게 아니라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항명하는 공무원들 보호하는 법 필요 없다. 항명 검사들에 대해서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까지 가능한 검사징계법 대체 법률안 직접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그 진행이 된다는 의미죠? 징계법을 만약에 폐지를 한다 하더라도 소급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일반적 법논리상. 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검사징계법을 배제해서 지금 했던 사람들을 공무원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네. 징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건 진짜로 유연적 소지가 커요. 아. 소급시키는 거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일단 레토릭적인 레토릭적이다. 상황이다. 그런 거 말씀해 주셔야겠는데. 예. 아니면 뭐 제가 봤을 때 수사적인 얘기 수사적인 얘기다. 그러니까 뭐 지금 국민의힘에도 계속 정책 공방을 공격이 하잖아요. 들어오니까. 하니까 마찬가지로 방어나 공격의 차원에서 하는 어떤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아마 이거 좀 빨리 떨고 가야 되는데 떨고 가려면 사실 뭐가 정리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이나 검사나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고 생각하고 앞장서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제가 아까 전국 검사장 회의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없는 회의예요. 그렇죠. 할 건지 안 할 건지 요거 보면 알아요. 전국 검사장이 한다는 소리 없잖아요. 네. 검사들이 눈치챈 거야. 이 정부 역대 정부와 다르구나. 아. 역대 민주당 정부는 말랑해가지고 밀면 밀렸는데 아, 안 안 밀리는구나. 밀린다. 아. 이제 눈치챘을 거예요. 아마 예. 제가 봤을 때 검사들은 더 이상 난동 부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입법을 해가지고 재발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확인해 봤어요. 검사질개법 3조에 해임, 면직, 감봉, 견책이 있는데 파면이 없어. 보통 공무원들은 파면이 있는데 예. 이거 당장 파면해야 됩니다. 이거 하는 김에 또 뭐 해야 되냐면 법관징계법이죠. 법관징계법은 더 웃겨요. 법관징계법은 해임도 없어요. 법관징계법은 면직. 정직, 감봉, 견책밖에 없어요. 이게 말이 돼 대한민국 공무원에 해임도 없고 면직도 없고 파면은 더 없고 이게 말이 안 됩니까? 예. 이 틈에 이 법조인들이 누려온 공무원상의 특권 말도 안 되는 특권 이거 다 없애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짚고요. 자, 이어서 최근 또 광폭 행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분이 또 한 분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이번에 지금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자택에서 체포됐는데 굉장히 규탄 대회를 세게 했어요.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해당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무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해서 오늘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이재명 한 사람 때문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뭉쳐서 싸웁시다. 예, 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이제 규탄 대회에서 했던 발언인데, 자, 뭉쳐 싸웁시다. 요거는 이제 윤 전 대통령 면회하고 난 다음에 SNS에서도 이제 우리도 뭉쳐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자 일단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동의시를 했는데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체포되면서 내란 자체가 없었다. 내란 자체가 없었다. 나는 지금 미친 개와 싸우고 있다. 이렇게 이분이 말씀하고 이제 체포가 됐어요. 이 상황은 아마 저는 예. 체포 영장이 이제 집행되고 발부된 게 예. 출석 불응을 하니까 그렇죠. 한 거거든요. 예. 이진숙 위원장하고 맞아요, 상황이 맞아요. 비슷합니다. 네. 근데 구속영장 청구가 됐어요. 48시간 안에 해야 되죠. 그 이유는 이겁니다. 어.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아,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사실 좀 애매한 측면도 있어요. 논란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내란 선전 선동죄인데
SNS에 올린 거. 예, 언제까지 해야 되냐, 내란이 종료되기 전에 해야 되고 등등의 논란의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한교안 전 총리가 정치적으로 그냥 좀 해봤습니다 그러든지 뭐라 하면 구속까지는 안 갈 수도 있는 저는 사안으로 봤거든요. 예. 근데 영장이 청구된 거는 진술거부권 행사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지금 해버리니까 구속영장을 지금 간 상황으로 좀 보이고 내란 자체가 없었다. 이래 되면 구속영장 가능성도 저는 높아진다. 높다고 보여요. 헛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헛소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를 그 판사가 봤을 때는 네.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뭐 어린이도 아니고 뭐 정신병자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이거는 처벌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몰라요. 실질 심사할 때 과연 한교안 전 총리가 어떻게 답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예. 개인적으로 공안 검사를 한 사람이라서 더 잘 알아요, 이 사람. 그렇죠. 내란죄가 뭔지 선동 선전이 뭔지를 책도 많이 쓰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 그렇겠죠. 관련된 전문가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서는 다른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구속의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에서 아니 장동혁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대표님 우리가 황교안이다. 한교안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에요. 왜 여기 끼어들어가지고 같은 편이 됩니까? 이건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저는. 센 발언이에요. 왜 사실은. 이럽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 바로 딱 귀에 꽂혀요. 실제로 황교안 전 총리는 약간 코미디적 요소가 있어요. 이게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진 부정선거도 막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근데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라는 복수명사를 썼어요. 그렇죠. 우린지 개별인지 정확하게 여론조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의총 107명. 열어가지고 개별 의원들한테 내가 황교안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손 한번 들어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는 분. 몇 명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장동혁 대표 나는 황교안이다. 아. 근데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은 본인 황교안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황교안 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황교안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이 황교안처럼 이야기하면 내란 찬성 선동하게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선거 부정론자돼요. 선거 부정이라는 건 87년 이후에 민주화 체제를 부정하는 거거든. 체제 부정론자예요. 예. 둘 다 헌법 바깥에 있는 체제 부정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현역 예. 국회의원들이. 예. 그래서 제가 의총에서 한번 물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한번 손 들어보라고. 아니 이게 경선이나 선거 과정에서는 이럴 수 있습니다. 뭐 이른바 집토끼니까. 전당대회 때는 예, 뭐 그걸 하면서 전당대회 같은 걸 하면서 그때는 나를 지지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조금 그런 쪽에 언어도 쓰고 단어도 쓰지만 당 대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주 거대 야당의 당 대표입니다. 그러면 이 한교안이 국민의 당원도 아닙니다. 자유와 혁신인가? 저도 처음 들어보는 그 자유와 혁신인가 대표를 하고 그렇군요. 있거든요. 예. 여기 편을 왜 들어서 저런 이미지로 갑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구 경북 저는 대구 경북도 그럴 것 같은데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가면 선거 이길 수 없고 지자체장들은 속상할 거예요. 깜짝 놀라니까. 특히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장들은 우리가 왜 한교안인데 이래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경쟁자들은 다 네. 물어보세요. 네. 현역 구청장들이라든가 국민의힘 현역 네. 국회의원들한테 너도 황교안이냐 이렇게 다 물어보세요. 왜 그러네. 이래? 뭔 의미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예. 정치적으로 뭔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윤어게인보다 더 심각하게 그렇죠. 더 심하게 더 공격받을 극단적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 할 있을 수 있어요. 정도면 고민을 되게 하고 최고회의나 이런 거 해가지고 네. 해도 되나 물어보면 다 안 된다 했을 거. 근데 네. 그냥 즉흥을 던진 거라고 보거든요. 되게 심각한 거. 당 대표면 음. 본인의 어떤 지지 그것도 맞지만 당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저 한편으로는 그냥 지자체 선거 다 포기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만 끌고 가고 앞으로 있을 뭐 총선이나 3년 후에. 자기가 당 대표 되는 다음 되는 거 예. 등등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는 그럴 거 아니고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좀 그 말은 하지 않았어야 했다라고 뭐 정성국 의원 같은 분은 그렇게 말씀하고, 그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는 탄압을 받고 있는 야당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위해서 이제 당 대표가 얘기한 것이다. 우리도 황교안이다. 그러니까 이제 탄압받고 있는 황교안처럼 우리도 탄압받고 있다. 탄압받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 그러면 한교안 얘기는 안 했어야죠. 그렇죠. 마음이 아프다 하니까 말아야지. 우리가 한교안이면 그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동욱 의원님은 또 되게 조금 좋은데 지금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도 있어요. 정성국 의원하고 다르거든요. 그렇구나. 서초동에.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서초의. 자기 지역구 구민들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교안이다 하는데 좋아요 하는 지역구 구민 거의 없어요. 참.
답답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박성재 전 법무장관 이분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심사가 오전에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 발견된 계엄 정당화 문건이 변수가 될 것 같은데 특검은 이번에는 굉장히 더 열심히 준비했어요. 의견서가 235쪽이나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자 이제 그 재구속을 이제 요청을 하는 상황인데, 이 결과가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삼국지 연의를 보면요. 예. 동탁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아. 이 군사들을 모읍니다. 원소, 뭐 조조 뭐 다 모입니다. 음. 거기에 경문을 씁니다. 아, 경문 쓰는 사람이 누군가면 그 군대를 모으는 총괄 기획자예요. 예. 즉 포고령 관련돼 가지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을 썼다. 겸 이 총괄 기획자의 저는 냄새가 난다고 봅니다. 아하. 결국은 이제까지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준 문서를 누가 썼는지 못 찾아냈어요. 그 문서 쓴 사람이 총괄 기획자예요. 예. 그 내란의 핵심 기획자입니다. 예. 저는 그 사람은 이른바 법률, 제도,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제가 실명 검증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한 서너 명 정도 됩니다. 예. 네, 그런 부분에서 법조인 출신으로서 박성재 장관이 저는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사실 안가회동 사인방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특검에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증거가 뭐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아마 실질 심사 과정에서 뭐 제출이 됐을 것 같고, 아, 저도 비슷한 문건으로 봐요. 아. 문건이겠죠 통상. 그 문건은 계엄 전이라고 생각이 들고 후보다는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성재나 그 근처에 있는 법무부 쪽에 그걸 만든 사람 문건이 아마 제 개인적인, 저는 몰라요. 저는 진짜 모릅니다. 추측입니다. 예. 그게 이제 있다면 구속을 피하기. 근데 이분이 이제 영장 기각될 때 사유가 그 계엄의 위법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다 요거였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아니 근데 그 영장 파사가 말이 안 되지. 그 아니, 부분입니다. 아니 법무부 장관인데 네. 아니 그 계엄이 불법적인 걸 어떻게 위법성과 유연성을 아니 인정 그러면 못한다는 게 모르고 범죄 저지르면 무죄입니까? 아 그럼 그런 말도 안 되죠. 그거는 저기 영장 파사가 저는 엉터리 결론을 내린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일반 정치인들이라든가 대통령실 참모들은요, 계엄이 되고 난 이후에 그 합동수사본부의 검사가 파견된다는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국보위라는 단어 아는 정치인들이라든가 또는 그 대통령실 참모 몇 명 될까요? 예. 별로 없습니다.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 경험했거나 네. 핵심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 아니면 아하. 모릅니다. 박성재 이제 전 장관의 영장이 박정호 부장이 저는 좀 클 것 같아요. 판사. 위법성 인식이 없다고 이렇게 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네. 이유로 기각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조태영 원장을 또 본인이 하면서 영장 발부했어요. 구속시켜 버렸어요. 네, 영장 발부했어요. 누가 봐도 조태영보다는 박성재가 구속 가능성이 높아 보였거든요. 그렇죠. 뭐 한편으로는 여론을 신경 썼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조금 달리 그 위법성 인식 포인트를 많이 봤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구도대로라면 위법성 인식이 지금 해결된 상황 같거든요. 아, 그 새로운 그거를 증거. 230 몇 페이지는 다 위법성 인식 부분을 해결하는 게 주된 내용일 겁니다. 그럼 지금 판사는 남세진 이제 판사가 담당을 하는데, 새로운 또 영장 발부 예. 판사 배당이 됐군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거 구속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결과 좀 지켜보시고. 자, 이런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부가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증인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이제 구인영장 발부를 하기로 하고, 또 과태료 500만 원도 부과했어요. 동시에 1심을 내년 1월 말에 선고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사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인 이 판사님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질문도 굉장히 날카롭고. 이진관 부장판사. 네, 부장판사. 예. 네. 어떻게 보세요? 속도도 잘 낼 뿐더러요. 예. 이분 때문에 예. 지기현 판사가 굉장히 압박받을 것 같아요. 아, 차이가 확 드러나죠. 확 나죠. 재판 저기- 임하는 태도가 너무 예. 진지하고. 저기 그 흰 장갑 끼고 와가지고 증거물 직접 해부해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예. 결정적인 거는 12월 달까지 한덕수에 대해서 1심 선고하겠다잖아요. 예. 한덕수가 어쨌든 종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덕수가 12월에 유죄 나왔는데 예. 1월 달에 지기현이 윤석열을 무죄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진관 판사 응원합니다. 네. 실제로는 이진관 부장 소송 지휘권 행사가 좀 적절하게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더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원래 이제 우리 판사님들 특징이 뭐냐면 비슷한 사건들이 계류돼 있으면 서로 안 할라 그래요. 아, 깃발을 먼저 드는 네, 거니까. 지기현 재판부에서 하면 할게요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먼저 이제
자신감. 예, 그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가려면 사실 2월달 인사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때 예. 뭐 인사 정기 인사. 될지 안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 어쨌든 간에 시간 끌면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예, 예. 판사님들이 뭐 다는 안 지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데 지금 11월에 종결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월에 선고도 할 수 있는데 1월에 선고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예, 예.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11월에 종결하고 어. 두 달 한 달 정도면 하거든요, 통상. 예. 두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를 둔다는 거는 어. 직위원 재판부터 그때쯤에는 끝내라고 저는 메시지 신호를 주는 준다고 거구나. 봅니다. 아. 우리는 11월에 종결하고 기다릴게, 선고를. 너 12월 말에는 최소한 해라. 당신들도 12월에 좀 종결해서 1월에 같이 선고하자. 아하. 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같이 가긴 가는데 종결이 큽니다. 종결하고는 어지간해서 재결 안 하거든요. 재판 끝난 거예요. 선고만 남는 거거든요. 예. 그래 보면 이진관 부장이 그런 어떤 메시지를 갖고 이런 1월 달 선고를 예고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1월 해봐요. 18일이 윤석열 구속 만료일이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래요. 자, 한덕수 전 총리 얘기가 좀 나와서 또 하나 짚어보면 이분이 국무위원들과 3차례 만찬 간담회를 했는데 업무 추진비로 1,557만 원을 썼다. 3번 만났는데. 근데 인당 49만 원, 50만 원짜리가 있어요. 야, 이거 우리 3명이 49만 원 먹기도 어렵지. 뭘 먹어야 되지? 저는 한 달치인데요. 한 달치. 예. 구내시장에서 먹기 때문에 어. 6천 원짜리 한 달치 더 되네. 더. 저희 같은 서민들은 예, 야. 뭘 먹어야 될지 이게 그거라고 하거든요. 호텔에 제가 뭐라 하더라 이름도 까먹었다. 출장 뷔페인가? 예, 케이터링 뭐 아, 서비스? 케이터링 서비스. 예, 제가 뭐 해보지를 못해가지고 알지를 아. 못하는 건데 네, 케이터링 서비스. 저는- 와서 그렇죠. 직접 해주는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했다는데 이게 공무원이 오히려 상비상- 적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수 먹고 이렇게 그렇죠. 도시락 먹고 도시락 그래야지. 먹고 그럼 이재명 정부를 최근에 보면 김밥 먹는 모습을 몇 번 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게 좀 더 맞아 보이거든요. 예. 이재명 정부도 컵라면 정도는 같이 줬어야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물이 막히니까. 근데 네. 이거를 케이터링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1인당 49만 원 이렇게 야 이거는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예. 제가 이거는 그 호화 만찬. 안 되죠. 한덕수 씨와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 같이 근무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예. 사람이래요. 아,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이래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기본적으로 공무원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 제가 만약 공무원이 된다 그러면 네. 최대한 적게 쓰고 뭐 법인카드라고 쓸 수 있어요. 그 한도가 있죠. 써야죠. 한도가 쓰는데 있죠. 네. 막 가급적이면 막 아니 라면, 국수, 김밥 이런 먹는데 가급적이면 비싼 걸 먹는 거잖아요. 야 최대한 비싼 거 갖고 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건 안 되지요. 아니 자기가 사기업 운영하고 내가 기업 잘 운영하려면 잘 먹어야 되겠다 이리 싶으면 해도 돼요. 공무원은 좀 반대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이상하나요? 사기업은 자기 돈이나 아까워서 못 써요. 저는 사실 이해 안 만약에 됩니다. 저는 이해 이제 안 됩니다. 사실. 국무총리면 뭐 이제 외국 총리나 뭐 외국 장관들도 만날 수 있죠. 이분들 대접하기 위해서 혹시 이제 그렇게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좀 좋게 국무회의는 할 수 있어. 근데 이거 저기 국무회의잖아요. 일하는 자리니까 도시락 국무회의자- 먹으면서 일하고 이렇게 해야죠. 네. 우리 뭐 역대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도시락 시켜놓고 일하고 이재명 대통령 김밥밖에 김밥 안 주고. 먹었잖아요. 그다음에 그 김영삼 대통령 칼국수. 기억나시죠? 맞아요. 그게 어쩌면 뭐 쇼든 뭐든 간에 네. 정상적인 모습이 국민들이 바라는 건 그 모습이에요. 그런 거 작은 거. 네. 아 그런데 이거를 세상에 제일 비싼 거 갖고 오라 이거잖아요. 안 세상에서 되지요. 지금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거 안 되지요. 1인당 49만 원. 속상해요. 예, 난 저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야. 일도 뭐 잘하지도 못할 수는 있어. 뭘 이래 먹어요. 1인당 40. 뭘 이래 먹어요. 뭘 이래 먹어. 정말.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이제 김건희 씨 재판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증인들이 건진법사가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신적으로 컨트롤했다, 지배했다, 뭐 이런 증언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프 먹거리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여전히 이제 난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건진법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받았다. 아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안 끼치게 좀 진실하게 말하면 좋겠다. 바로 면전에서 얘기했대. 게임 끝날 야, 뻔했어. 이건 네. 진짜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바로 앞에서. 왜 거짓말해? 이거 아니에요? 앞에서? 네. 이 재수의 딜레마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냥 와, 보이는데 와가지고 세요. 이게 증인 나와서 피고인 앞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끝났습니다. 눈치 안 보겠다. 아, 건진법사도 좀 더 나올 수도 있다. 나도 솔직하게 말할 테니까 너도 예. 솔직하게 얘기해. 좀 더 나올 수 있다. 아, 근데 이제 지금 찾아낸 거에 대해서 진술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됐고 저건 어떻게 됐는데
없던 걸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자기 범죄도 쌓여가니까. 그러네요. 근데 만약에 좀 더 나온다 그러면 또 이런 발언들을 할 겁니다. 전성배 씨는. 그 김건희 씨는 뇌물 수령인이고 예. 전성배 씨는 중간 전달자잖아요. 맞아요. 그럼 죄는 당연히 김건희 씨가 많은 거죠. 그죠? 최종 도착지니까. 최종 도착. 이게 이제 좀 법적으로 따져보면 알선 수재 같은 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알선은 뭐냐면 뭘 해준다고 하면서 받아가는 거거든요. 본인도 그 안에서 뭔가 예. 그럼 그 우리 건진 법사가 중간에서 뭘 챙겼으면 알선 수재 범죄가 커지는 거군요. 둘 다 알선 수재 같은 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측이 주장하는 거는 이거 대가 알선 수재가 되려면 요건이 필요합니다. 부정한 청탁도 있어야 되고요. 대가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프에 맞는 뭘 해줬어야 돼요. 그래프 7천만짜리 받고 ODA 사업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예.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는 그렇죠. 수사기가 찾아내야 되는데 아마 그걸 잘 못 찾아냈던 것 같아요. 아하. 매간 매직 이제 그런 건데 예. 그게 안 되려 그러면 부정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 거고 그거는 또 공직자 배우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 김건희는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니까요, 이 전성배 씨가 다 실토하는 상황에서 김건희가 보석 신청하는 게 더 코미디 같아요. 그렇죠. 그 김건희 씨 하는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라는 게 건진법사 이야기가 맞다면 들통이 나는데 나 보석해줘.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나가서 거짓말 더 조작하고 자기 측근들하고 다시 또 이 뭐 증거인멸하고 이럴 건데 좀 황당한 상황인 그러니까 것 이제 같아요. 아마도 김건희 씨 변호인 측의 전략인 것 같아요. 이제 뇌물 수령한 액수를 3천만 원 이하로 끊으려고 그 샤넬백은 받은 거 인정을 하는 예, 거고, 근데 이제 그라프 목걸이는 6천만 원이니까 바로 그냥 바로 다음 레인지로 넘어가 버리니까 형량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그라프 목걸이는 부정하는 것 같은데 건진 법사가 받았잖아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끝. 알겠습니다. 보석 끝. 안 돼. 보석 안 돼. 절대 안 돼요. 이래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근데 김건희 씨가 보석 해주면 아무데도 안 가고 전자 발찌도 착용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석 얘기를 왜 하냐 싶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제가 김건희 수사부터 계속 재판 과정 뭐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변호사의 조력보다는 자신의 의사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자신이 전략을 짜고 있다. 오히려 전략을 짜거나 네. 던지는 거. 아. 나갈 방법 없어? 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석 한번 해봐. 뭐 이랬을 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변호사라면 이 상황에서 보석 얘기를 못 합니다. 나빠요, 더 나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그래도 최대한 다 해보자는 전략 그렇죠? 아닙니까? 그리고 김건희 강력하게 주장을 지금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이제 뭐 단독 보도되고 있던 그 모 인사가 문자가 나오고 이러니까 예, 그렇죠. 마음이 심란하고 이러니까 이모 씨. 이모 씨 때문에 네. 이렇게 보석까지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아하. 그럼 변호사들은 절대 보석하지 않게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선고도 되고 그 선고에 포인트를 맞춰야죠. 그리고 6개월 지나면 1심 끝나고 가능도 있거든요. 가능하거든요. 구속 기간이. 예. 그런 것들 생각하면 보석이 지금 상황이 안 맞는데 맥락이 안 맞는 보석 주장을 한다는 거는 저는 김건희의 이게 요청이라고 봐야 되고 그 요청을 하는 이유는 최근에 있었던 그 이모 씨 문자 부분 이게 가장 컸기 때문에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굉장히 과학적 접근인데요. 저는 비과학적으로 밖에 나와가지고 밖에 나와서 하늘의 높은 기운을 받아서 어떤 무속 행위를 해가지고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의심이 됩니다. 네. 예. 참 이거 평상시 같으면 에이 그렇게까지요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워낙 좀 상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야 이런 생각까지 하실 수 있겠다 싶은데 자 근데 또 우리 국민들에게 명품 브랜드 교육이 시작이 됐습니다. 로저 비비에 자 이게 가방을 또 클러치백을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아내가 청탁금지법 피의자로 입건을 당했습니다. 특검에 의해서 이제 가방만 주면 되는데 가방 안에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지에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받으면 편지도 보관하는 것 같아요. 이배용 씨도 그렇고. 김건희 씨 때문에 네. 우리 남성들 힘들어요. 뭐 이상한 그래프도 외워야 되고 뭐 미미 로저스도 아니고 로저 비비에. 미미 로저스 있었는데 옛날에 예. 영화 배우인가? 예, 영화 배우. 그 그냥 뭐 대가성이라는 뜻이에요. 나 당선시켜줘서 고마워. 그렇죠. 대가성인데 정당법 위반의 여지가 있고요. 또 이게 스토리텔링을 해보면은 통일교가 당원을 모아줬다고 하잖아요. 2,000명이다. 예, 근데 그 당시에 권성동 씨가 체리 따봉 사건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아서 당 대표에 출마하지 못하지 않았나. 네. 그게 김기현으로 흘러갔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통일교에 의한 정당 선거 개입, 헌법 8조 2항,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위반 사항, 그리고 사인이 정당에 개입했기 때문에 국정농단 이런 식으로 저는 굉장히 일이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 건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뇌물이나 정당법으로 보여요. 아하. 증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당 대표 고맙다고 100만 원, 아니, 이거 100만 원 참. 플러스 알파잖아요. 이거 가방값하고 100만 원 줬다는 거니까. 이래 되면 뭐 이것뿐만 그러니까 이거가 조사가 많이 돼야 돼요, 사실은. 예, 그 예. 김건희 특검 팀이 예. 이 공천하고 요 부분을 조금 이제 뭐 이제 끝날 무렵에 한다는 거 조금 아쉽긴 좀 해요. 요게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통일부가 어떻게 정당이 개입했고. 어떻게 개입됐고 정교 분리가 아니고 예, 지금 요 정교 부분이 일치를 이제쯤 나오. 이제쯤 꼬작 그 가방 하나 플러스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내용은 되게 중요하죠. 당 대표 시켜줘서 고맙다. 어떻게 시켜줬는지. 근데 김기현 의원 측이 말한 건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예의 차원이라고 하는데 100만 원 백 사회적 예의. 우리 다 예의 없는 사람들이야. 아 사실은 이제 이분들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 봤더니 1인분에 49만 원짜리 예, 드시니까 예. 사실은 이제 100만 원이면 2인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나? 지갑 같은 거 선물할 때 10,000원 정도 넣잖아요. 1,000원 그렇지, 아닌가요? 저만 그러나요? 1달러. 1,000원이나 달러. 1달러. 아, 저도 지금 지갑에 네. 누가 2달러 넣어줬었어요. 어. 여기 아직 있거든요. 2달러가 네. 흔하지 않거든요. 예, 네. 2달러 이제 넣어줬는데 이 지갑 선물 받으면서 네. 2달러가 얼마입니까? 3,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맞아요. 현율이 1,450원이니까. 100만 원 넣어주시지 않거든요. 100만 원 좀 많죠. 아. 100만 원은 이거는 범죄죠. 아, 참 여러 가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홍장원 전 차장과 윤 전 대통령 오늘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또 재판장에서 만났어요. 요 장면 뭐 이제 그 증언이 아직 공개가 만족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은 요 장면 어떻게 보십니까? 홍장훈 차장 그 생각납니다. 저 윤석열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아, 맞아요. 예, 결국은 홍장훈 차장이 예. 중요한 하나의 뭐 포인트를 만들어 준 거죠. 예, 공직 싹 사회 다- 내에서 예. 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테러하고 잡아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준 사람이거든요. 예. 아마 윤석열이 또 홍장훈 차장을 취조하듯이 할 겁니다. 그럼 홍장훈 차장 스타일상 절대 거기에 굴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메모 공방이 나왔어요. 지렁이 글씨다. 아니다. 본인 작성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메모를 다시 한번 부정하는 증거 능력을 또 부정하는 그런 장면이 그렇죠, 나왔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이제 본인 검사하고 이러니까 증거 능력으로 이제 가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홍장원을 본인이 직접 신문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바꾸거나 국면을 전환시킬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요. 헌재 스타 홍장원 예. 차장의 증언도 인정했고 증거도 다 거의 인정했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는 뭐 곽종근이나 주요 인사들은 자기가 하면 된다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직접 신문하면 하면 할수록 더 불리해져 보입니다.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곽정훈 전 사령관이 하도 이상하게 질문하니까 한동안- 내가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한동훈 사살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예. 얘기했다고 했던 말까지 하잖아요. 예. 아무튼 오늘은 일단 오늘 여기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라커를 오늘 함께해 주신 분 박지훈 변호사님, 박진영 원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